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지호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의료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현재에도 여전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빅터 프랭클 교수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처럼 모든 의사가 환자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들 모두가 진료하는 환자의 쾌유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려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진심이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특히 환자 진료를 시작하는 새내기 의사들을 위해서 환자와 이야기 나누는 기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완벽한 의사가 아니고 감히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연륜이 쌓이지는 못했지만 이제 막 의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각종 수술 동의서를 받거나 입원 외래 환자에게 병세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새내기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4가지의 심리 효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두 효과입니다. 초두 효과란 처음 제시된 정보 또는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첫인상은 인간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처음 환자와 면담을 시작할 때 사무적으로 딱딱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인사와 안부를 묻고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함을 경청하고 환자의 아픔과 불편함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지속된 이명이나 어지러움으로 오신 분에게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프세요? 이런 식의 질문에 앞서서 오랫동안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러워서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지금부터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선 공감을 표현한다면 이 의사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잘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명이나 어지러움으로 힘든 환자들 중에서는 이전에 방문한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해보고 별 이상도 없는데 더 치료해도 별거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사세요 란 말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명, 그거 절대로 안 좋아져요. 그냥 친구처럼 같이 사세요. 처음 진료 때 이렇게 말씀 들으신 분은 역시 초두 효과 때문에 이후로도 영영 이명이 좋아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 관련 강의를 할 때마다 절대로 이명이 안 좋아진다는 말씀부터 드리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최신 효과입니다. 최신 효과란 초두 효과와 달리 최근에, 즉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사와의 면담에서 가장 처음 들은 말과 가장 마지막에 들은 말을 기억에 남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술을 마치고 병실 회진을 돌면서 오늘 수술이 이러저러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병실로 회진을 가려는데 많은 환자들께서 그래서 오늘 수술은 잘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인지 궁금했는데 최신 효과를 생각하면 가장 마지막 마무리로 오늘 수술은 잘 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란 멘트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께는 앞으로 검사 및 치료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환자가 치료실 문을 나서기 전에 꼭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관리하고 치료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최신 효과 역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는 어떤 대상의 주로 긍정적인 일부분의 평가가 나머지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의사가 잠을 며칠 못 잤는지 머리는 떡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못한 채 가운을 풀어헤친 상태라면 아무리 그 의사가 완벽한 치료 계획을 말씀드려도 쉽게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전공의 시절 특히 남자 의사들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수염 안 깎고 출근한 날이면 지금은 정년 퇴임하신 은사님께 어김없이 불려가서 혼인하곤 했습니다. 가운 밑에 보이는 바지도 잘 다려서 날이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야단치셨고요. 꼰대스럽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정돈된 의사와 지저분한 의사, 둘 중 누가 더 믿음이 갈까요? 이 자리를 빌어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신 서울 아산병원 이봉재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권위 효과입니다.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의 말은 더 믿고 따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광고 모델로 현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이미지의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저처럼 흰머리도 나고 좀 늙으면 아무래도 경험이 있어 보이니까 젊은 의사들보다는 권위가 있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새내기 의사들은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환자에게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숫자와 통계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돌발성 난청으로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에게 잘 낫지 않는 병이지만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치료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의사와 지금까지 연구들과 통계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의 회복률은 7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75%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의사가 있다면 어느 의사가 더 전문가 같으신가요?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은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해당 질병에 대해서 많은 숫자와 통계를 아셔야 환자들께도 많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고 환자들로부터는 믿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마무리하면서 10년 전 저희 아버님께서 간암에 걸리셨을 때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아버님 치료를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수술 후 기대 수명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요즘도 여전히 건강하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환자에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수술 후 재발될까봐 많이 걱정되시죠? 통계적으로 이 정도로 진행한 간암 환자들은 2년 정도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기술은 날로 좋아지고 최신 항암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받으시는 동안 차분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드린 저의 말씀이 새내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에게 사실에 입각한 그렇지만 따뜻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